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뒤에서부터 볼게요. 30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이) 가장 어렵고요. 손대기도 힘들고요. 근데 일단은 건드릴 만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분류하냐면 함수의 유추라고 해서 30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유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을 2차 함수의 유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오케이? 그 녀석으로부터 식을 세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식을 세팅 못해요. 주어진 조건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킬러급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어려운 문제고요. 자, 가해 조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gx는 g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2차 함수인데 f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자리가 x = 0인데 0에서가 최소값이라는 얘기고요. fx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요. 0에서 최소값 가져오라는 얘기니까요. 얘는 반대로 0에서 최대값 갖는다는 얘기니까 g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 자리가 x = 0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x = 0에서 최대값 가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을 원래 합쳐서 보셔야 돼요. 합쳐서 보셔야 되기도 하고, 나의 조건을 보시면 f0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꽤나 쓸모있게 쓰입니다. 매우 좀 주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G0 빼기 F0이 는사래요. 요것도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래요. Y는 fx가,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gx가 꼭 폭이 똑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 더 벌어져 있어도 되고, 좀 더 가팔라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문제풀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g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둘 다 x = 0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를 신경 써야 될까요? 요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G0과 F0의 차이가 4야. 그러니까 여기가 G0일 거고요. 여기가 F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빼면 4래요. 즉 요만큼의 길이가 4란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박스 친구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fx 더하기 p는 k와 gx 이거 아닌데? 잘못 썼어. fx에 더하기 p fx 플러스 p가 아니라 fx에 더하기 p를 한 게 는 k다 라는 녀석과 gx 마이너스 p 는 k다 라는 녀석이 실근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같다기보다 같아지게 만드는 정수 k가 딱 한 개래요. 정수 k가 한 개예요. 이해가실까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저렇게 나도 좀 고민해 봤는데 뭐 시행착오 내가 겪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그냥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봐주시면 되느냐, y는 fx 플러스 p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y는 gx 마이너스 p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y는 fx 플러스 p면은 지금 그려놓은 fx 상태에서 p만큼 평행이동, p가 0이면 이 상태 그대로고요, p가 양수면 뭐 p만큼 올라가, p가 음수면 p만큼 내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그래프 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gx는 그 반대겠네요. p자리가 양수면 그만큼 내려가, p자리가 음수면 그만큼 올라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랑 y는 k라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건데요, 얘네들 사이에 요렇게 교점이 있을 거고 요렇게 교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는 교점이랑 요렇게 생기는 교점이랑 교점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k가 오직 한 개라고요. 이해가시겠어요? 가령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p가 0이라는 가정이죠.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겠다는 건
P가 0인 상태에서 Y는 K를 그어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지금 사실 그림이 약간 좀 거시기 한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Y는 K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여러 개 그을 수 있어요. 정수들로.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그어드린 것만 4개입니다. 이해가세요?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거랑 연결돼요. F0이 정수라며. F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가 Y는 F0이거든요. Y는 F0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근데 이게 정수예요. 그럼 여기서 한 칸 올라간 거, 한 칸 올라간 거, 한 칸 올라간 거, 한 칸 올라간 것만 정수입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정수가 없어요. 이해가실까요? 그럼 Y는 K라고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Y는 K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더 위에 있을 수 있겠고 더 밑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애들 중에서 특히나 얘 같은 애 어때요? 얘 같은 애. 그러니까 Y는 F0에다가 1 더하네. 보시면 fx랑 교점 2개 나왔죠. gx랑 교점 2개 나왔죠. 됐어요? 그럼 교점의 개수 같은 경우네. 근데 얘만 되느냐? 아니야, 또 돼. 얘도. f0에다가 2번 더한 거. f0 더하기 2. 그러니까 y는 f0 더하기 이런 애들도 보시면 fx랑 교점 2개고요. gx랑도 교점 2개예요. 한 개여야 되는데 망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제 파악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그림은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같게 만드는 K가 한 개 나와야 되는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1개, 2개, 3개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더 올라가면 fx랑은 2개인데 gx랑은 한 점이 안 되고 더 올라가면 fx랑은 2개인데 gx랑 교점 없으면 빵게임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0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요런 K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P값이 변화하면 따라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상상을 할 만해요. P가 음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쳐내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쳐내려고. P가 음수면 망할 거거든요. P가 음수란 얘기는 뭐냐면 fx는 더 내려갈 거고요. gx는 더 올라갈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그럼 그래프가 F0이 여기 있는데 0에서 P만큼 내려가는 거야. P가 음수면. 더 내려가겠죠. 그럼 fx 플러스 마이너스 P가 음수니까 P만큼 내려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자리가 마이너스 3 같은 거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3칸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fx 플러스 P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라고. fx 플러스 P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gx는 그 반대로 마이너스 P인데 P 자리가 음수니까 그죠? 만약 P 자리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gx 입장에서는 3칸을 올라가게 되는 격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아까보다 어때? 교점 개수 같은 거 더 많이 늘어나죠. 나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무슨 상황인지 가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얘네들이라면 내가 가령 P 자리를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수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더 내려갈 거고 더 올라갈 거라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더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한 개랑은 거리가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망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P가 음수형 망하는데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 P가 양수 쪽이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 딱 중간에 차이가 4만큼 난다는 거지. 다시 기본으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P가 음수인 상황은 망하는구나를 우리는 느꼈어요. P가 음수인 상황은 망하는 거고, 그럼 다시 디폴트로 돌아와 봅시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y는 fx가 이래 생겼고 y는 gx가 이래 생겼는데, 조금만 더 가자. y는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둘 다 이제 y축 여기 지나가면 여기 꼭지점 있는 거고요. 여기가 4칸인 것도 똑같고요. 여기 4칸이고요. 그리고 f0 여기 있고요.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 신경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오히려 P자리가 양수가 되면, 예를 들어 P자리가 1이라고 쳐봐. 1이라고 치면 얘가 한 칸 내려올 거예요. 되죠? GX 입장에서 1 빼는 거니까. 반대로 FX 입장에서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그림을 여기 지우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요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다 써먹은 조건이라 지우고, 이제 그림을 좀 몇 개를 많이 그려야 돼서 부득이하게 좀 지우겠습니다. 자, P자리가 1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쌤, 멋있게 짠짠짠해서 P의 범위를 구할 수 없나요? 없어요.
P가 1인 경우 생각해보고 1보다 그럼 0과 1 사이 값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여러 가지를 그려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P자리가 1이면 한 칸 올라갔고 한 칸 내려가죠. 뭐가? Y는 fx 플러스 1이야. 됐나요? 그럼 아까보다 한 칸 올라갔고요. Y는 gx 마이너스 1이야. 한 칸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까보다는 요 간격이 줄어요. 간격이 줄어서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내려갔으니까 두 칸 차이 날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럼 요 자리가 이제 y축을 긋는다고 치면 원래 F0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한 칸 올라갔어요. 요 자리가 원래 y는 F0이에요. y는 F0은 여기 있고 여기서 한 칸 올라간 거, 한 칸 또 올라가고 한 칸 또 올라가면 요 자리가 이제 g의 0-1 이렇게 된 거겠죠. f의 0-1 f의 0 플러스 1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정수 y는 k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거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줄 수 있는데 한 칸씩 됐어요? 교점 개수 같은 경우 체크해 보세요. 이제 교점 개수 같은 경우 체크해 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얘가 y는 f 얘잖아요. 교점 빵개죠. 얘랑 빨간 거랑 안 만나죠. 그죠? 한 개 만나고 두 개죠. 반대로 gx-1의 입장에서는 두 개죠. 얘랑 만나는 거. 구분해 둘까? gx-1을 녹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두 개죠. 한 개죠. 안 만나죠. 됐어요? 그럼 둘 다 교점의 개수 같게 나오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 두 개의 교점 지나가는 경우. 요거밖에 없어요. F0에다가 더하기 2 한 거. 됐을까요? 유일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K가 얘가 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요거만 돼야지 딱 한 개라고. K가 얘보다 더 작아지시면 FX랑 교점 한 개, GX랑은 두 개.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FX랑은 두 개, GX랑 한 개. 이런 식으로 돼요. 정확하게 GX-1과는 한 개, FX 플러스 1과는 두 개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만약 이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보다 조금 작았으면 어땠을까요? 1보다 조금 더 작았으면 여기가 지금 두 칸이잖아요. 여기가 한 칸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좀 더 벌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쟤랑 똑같은 겁니다. 세 칸 들어갈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땡. 그래서 1이 되는 순간부터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게 딱 한 개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보다 살짝만 더 키워볼게요. 이번에는 P를 1보다는 살짝 크고 2보다는 작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안 오시면 대충 1.5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5칸 올리는 거예요. 1.5칸. 됐어요? 그럼 여기가 1.5칸이니까 얘는 반 칸 더 내려와야 되고요. 얘는 반 칸 더 올라간 이런 느낌임. 됐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그러면 아까 y는 F0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y는 F0에서 1 더한 게 여기 있는 거고요. 이해 가세요? 여기서 반 칸 올라갔으니까 요 위에 살짝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네들의 교점에 y는 F0 플러스 2 있었을 거고요. 여기는 y는 F0이고요. 요 위에 이렇게 또 지나가는 y는 F0 플러스 3 있었을 거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볼 거 없고요. 됐어요? 그럼 또 교점 찾아보세요. 아래로 블록인 녀석과의 교점을 체크해 보시고요. 위로 블록인 녀석과의 교점을 체크해 보세요. 위로 블록인 녀석과 교점 몇 개? 두 개. 얘 입장에서 반 개. 두 개. 얘 입장에서 반 개. 얘 입장에서 두 개. 얘 입장에서도 두 개. 됐죠? 더 올라가면요. 자, 위로 블록 입장에서 교점 반 개. 아래 블록 입장에서 교점 두 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케이스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됐나요? 그러니까 P자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도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게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은 두 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건 두 칸이고요. 요건 두 칸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칸이 안 돼요. 두 칸이 안 되다가 조금 더 가주면, 즉 P자리가 2가 되는 순간은 어떨까요? 를 생각해 보세요. P자리가 2라고 쳐봤다. P가 2인 경우. 원래 아까 그림에서는 딱 4칸 차이 났는데 아래로 두 칸 내려오고 위로 두 칸 올라온 거니까 딱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얘가 이제 y는 fx 플러스 2인 거고 얘가 이제 y는 gx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럼 요게 딱 접하겠네. 됐죠? 꼭지점을 공유하겠네요.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로
y는 f0이 여기 지나가거든요. y는 f0. 정수가 얘예요. 그럼 한 칸 올라가도 여기, 한 칸 더 올라가면 여기.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교점계에서 한 개 한 개로 같아지죠. 또 올라가면 두 개 빵개, 두 개 빵개. 빵개 두 개, 빵개 두 개.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y는 f0 더하기 2라는 거 하나만 k가 이제 요걸로 잡아주시면 딱 한 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경우들은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p가 2인 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벌어져 볼까요? 더 벌어져 볼까요? 완전 벌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p 자리가 엄청 크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 됐습니까? 그럼 중간에 지나가는 얘네들이 다 뭐예요? 야,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네. 교점 빵개 빵개.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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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야, 여러 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안 돼요. 너무 벌어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어져 보자고. 적당히 벌어져 보자고. 어디까지 벌어져 볼까요? 3까지만 벌어져 봅시다. 3까지만 벌어져 보시면 3이 됐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도 한 칸 더 올라가는 거고 얘 입장에서 한 칸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3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깜짝이야. 가운데 y는 f0 더하기 2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f0 더하기 1일 거고요. 여기가 y는 f0일 거예요. 여기가 접하면서 y는 f0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y는 f0 더하기 4가 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 개죠. 정수니까요. k 자리가 얘일 때만 딱 교점의 개수가 빵개로 갔죠. 실제로 얘보다 한 칸 내려오는 순간 얘랑은 교점 한 개, 얘랑은 빵개. 더 내려가면 두 개 빵개. 더 올라가면요. 아래로 블록이랑 교점 한 개, 밑에 거랑 빵개. 더 올라가면 얘는 두 개, 빵개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더 벌어지면 얘네들까지 포함되니까 세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더 좁아져도 될까요? 더 좁아져도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P가 딱 3인 경우만 보는 건데 P가 3인 경우를 특정해서 보는 거긴 한데 3보다 더 작아지더라도 얘가 조금 더 내려오고 조금 더 올라갈 거거든요. 여전히 빵개인 녀석 얘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다른 애들은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되는 거고 더 벌어지면 안 돼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되는 애들만 싹 모아보세요. 되는 애들만 싹 모아봤더니 결론은 P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P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프 개형으로. 통상은 그래프 개형으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함수를 세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내곤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엄청 개고생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전 P의 최소값은 얼마? 1. 최대값은 얼마? 3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스몰 m이고 이게 라지 m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m 더하기 10 라지 m 했네요. m 더하기 10 곱하기 라지 m 해주시면 이제 3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1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다. 빡세죠? 내 생각에는 요거 하나 정도만 킬러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그래도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애들이 한 2개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그거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번부터 볼게요. 29번은 넘버 3죠. P가 3차식이라고 했고 Q가 1차식이라고 했습니다. 말고는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PX랑 QX에 대해서 다항함수라고 차수까지 다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가의 조건에서 PX랑 QX의 곱이 X제곱의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3과 X-1의 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인즉슨 보시면 가의 조건을 아예 좀 바꿀게요. 아예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얘는 3차랬죠. 얘는 1차랬죠. 곱했으니까 4차죠. 근데 우변 보시면 요거 2차고 1차니까요. 뭐만 더 필요해? 1차씩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른쪽에다가 요 정도만 달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오른쪽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AX 플러스 B 정도만 세팅해 놓으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적합해요. 딱 요 정도. 됐죠? 요 정도만 해두시면 적합해요. 그래서 가가 이런 식을 구성하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고 나의 조건을 보면 또 뭐랬냐면 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x의 10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의
마이너스 px가 qx의 전체 제곱이랍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센 조건이죠. 왜냐하면 qx를 1차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차식에 제곱한 거니까 요 녀석은 2차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좌변도 2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해 주는 게 그래서 뭡니까? p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낸 조건이 p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 그렇게 크리티컬한 조건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x 세제곱하고서 2차 항을 안 써놓으면 또 이게 2차식이 됐는데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0은 아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고 접근하면 되겠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봅시다. px 곱하기 qx가 어쨌든 요런 꼴인데 요 녀석은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롯이 px 거예요. 그죠? 그럼 둘 중에 누가 px 거지? 요거만 또 생각하시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힌트처럼 말씀을 드린 게 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중에 제대로 풀지 않고 그냥 야 이거 px 거라고 쳐 하고 풀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푼 친구들이 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 중에 누가 px 거고 누가 qx 건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거만 하면 게임은 끝나요. qx가 만약에 x-1 인수로 가지면 그러니까 qx가 x-1 인수로 갖는다는 건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의 x-1 꼴이면 이런 꼴이라고 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가 2x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2가 여기 곱해질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지? 최고차 함계수가 누구한테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체크해놨다고 치면 즉 Q1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A의 x-1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겁니다. 2라 가정을 한번 해보면 px 자리는 결국 px 자리는 넘어가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더하기 13에서 마이너스 qx 즉 이 녀석의 제곱 이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전개할 거니까 요 녀석 이렇게 전개해 준다고 치면 x 세제곱에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제곱 더하기 10의 x 아니다 x제곱은 얘가 유일하구나. x가 아니구나. 다시요.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져 가지고 더하기 2a제곱 빼기 10 2a제곱 빼기 10에 x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13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요. 그죠? px가 힘들어. 됐습니까? px가 요 녀석을 인수로 갖는 것까지는 팩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무조건 px 거거든요. 이게 px 거라서 무조건 요걸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니? 조금 고생이겠지만 내가 다른 계산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나누어 떨어짐으로 실제로 x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에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10의 x에 더하기 13 마이너스 a제곱을 누구로? 요걸로 한번 나눠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걸로 했더니 계산 수가 더 늘어나니까 요걸로 하는 걸로다가 추천드릴게요. 됐죠? 실제로 계산을 할 텐데 그냥 간략하게 내가 미리 계산하는 걸 좀 적용을 하면 일단 x 깔아두시고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3x일 텐데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3에 x제곱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요. 2a제곱에 마이너스 14x에
더하기 13 마이너스 a제곱 될 거고요. 최고치 한계수도 맞춰줘야 되니까 이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3 붙으면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붙여서 또 곱해주면 당연히 최고차항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3까지 그냥 전개했다고 치면 3a 제곱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맨 뒤에도 3이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에 더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또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셔야 되겠죠. 그죠? 뺐더니 뭐가 되냐면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뺐더니 마이너스 a 제곱에 요것도 마이너스인데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x가 남고요. 그 다음 뒤에가 뺄 거니까 더하기 2a 제곱에 위에서 밑에 뺄 거니까 더하기 4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며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거든요. 얘가 0이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를 만족해야 돼. 뭘 만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도 0이어야 되고요. 2a제곱 더하기 4도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사실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a제곱이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5라는데 어떻게 는 0이 돼? 실수해서 그죠? 말이 안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a제곱이 일단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를 더하면 는 0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가정했더니 안 됨. 이에요. 즉 x-1은 qx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x-1은 누구 거예요? px 거예요. 가 되는 겁니다. px 거니까 그러면 x-1에다가 뭐 실수하면 되나? 아니요. 필요도 없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이미 1이라는 걸 밝혀놨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냥 px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만. 남아있는 얘가 qx가 되는 거고요. 됐죠? 다시 x-1이라는 인수가 qx 거냐? 아니네. 그럼 x-1이라는 인수는 px 거네까지 오케이. 그럼 x-1 px 주고요. 3차식 완성됐는데 다른 계수가 붙을 수도 있잖아? 응, 없어. 무조건 최고치 한계수는 1이야. 됐죠? 그러니까 px는 얘로 확정이에요. px는 요 녀석이 px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서 요 노가다 뗐던 계산들을 이제 제거하시고요. px를 제로다가 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놓으면은 qx를 그냥 구할 수 있죠. 자, 정리. px는 결국 뭐다? px는 전개는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에 x-1이다. 됐죠? 이어야 한다. 이게 px 거니까. 따라서 qx의 제곱은 어찌 되느냐? 얘를 얘에서 뺀 거. 전개해야 되네. 전개해야 되네요. x세제곱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더하기 3 해서 더하기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이 녀석을 제에서 빼야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x 세제곱 날라갔고요.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얼마야?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3x, 이렇게 하면 맞는데 왜 음수 나오지? 계산 잘못했나? 잠시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 맞죠? 걔를 또 바보처럼 또 뺐으니까 4x제곱 차수가 마이너스 붙었는데 상관없죠. 마이너스 10x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16x 13에서 마이너스 3 뺐으니까 더하기 16 돼서 4로다가 묶어주시면 x-2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2의 x-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qx 자리는 뭐예요? 뿔마 2의 x-2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 박스 바로 밑에 q0이 0이라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q0이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앞자리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죠? 뿔마가 가능한데 0 대입해서 음수 나오려면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qx도 나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x와 qx를 전부 구했고요. 그럼 이제 대입하시면 끝나겠죠. p2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추천.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 대입하지 마시고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p2는 졌다 대입했더니 4 빼기 6 더하기 3 해서 1
여기도 2 대입할 거니까 1. 그래서 1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Q8은요? 여기다가 8 대입하시면 되겠죠? 8 빼기 2 했으니까 6, 6 곱하기 2 했으니까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니까 답은 합해서 13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죠? 넘어가서 28번 볼 텐데요. 28번은 솔직히 문제가 어렵냐 하면은 어려운지는 모르겠고요. 함정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크냐? 예, 그건 좀 커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로만 보면은 29번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28번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요 조건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산은 평이합니다. 계산은 평이하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면 28번에 연립부등식 풀어라.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에 마이너스 3a제곱이 0보다 작음. 또 x제곱에 더하기 a-9에 마이너스 9a 한 개 0보다 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완료를 해놓으면 얘네들 조건을 먼저 완료해놓으면 위에식 인수분해가 잘 되죠. 마이너스 a제곱이랑 3이랑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실제로 x 마이너스 a제곱에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게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는 마3보다는 클 거고 a제곱보다는 작겠네. a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됐죠? 4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조건은 구해놨고요. 그래서 요것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9랑 a랑 곱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9랑 x 더하기 a랑 곱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랑 9의 바깥쪽이죠. a 자리가 2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고 또는 x는 9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는 거죠. 하람아 정신 차려.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는 거죠. 얘부터 표현해보면요. 마이너스 3 요쯤 있다고 치고요. a제곱 있다 치고요. 이런 식이 돼 있는 거고. 그죠? 얘는요. 마이너스 a니까 안 겹치면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걸로 표현해볼까? 녹색으로 해볼까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a라고 치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9가 한 이쯤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범위 없으면 됨이 아니라 공통이 되는 정수가 없어야 됨입니다. 이해가시죠? 공통범위 없어야 됨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3까지는 되겠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9 이렇게 되면 되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요걸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핵심은 뭐라고요? 정수요. 정수. 그러니까 이 녀석이 9가 아니라 좀 더 커져도 상관이 없고요. 얘가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더 오른쪽으로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까지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a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얘기가 결국 2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주어진 조건을 반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 a제곱이 여기까지 와도 된다고요. 10까지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수는 없어. 따라서 a제곱짜리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대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하필이면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의 범위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요. 그죠? 결국 a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함정이죠. 사실. 요 정수라는 조건을 깔아둠으로써 걸려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낸 거겠죠. 그래서 오답률은 그래서 높지 않았나. 이게 그래서 오답률 2등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세 문제를 모두 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봅시다. 12시네요. 널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문제를 제외한 문제 중에서 뭐 다 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 유사 문제 나눠드리니까 그거 푸셔도 상관없겠어요. 오케이?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27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인데 1-i의 2n제곱이
2n의 i제곱이 성립하고요. 이걸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너네 어차피 시간도 좀 여유 있으니까 재밌는 거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교과 외적인 내용 좀 소개 좀 시켜 드릴게요. 저 문제 관련해서. 자, 일단은 문제의 출제 의도대로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거면 충분해요. 자, 1-i의 2n제곱이죠. 일단 제곱부터 때려보세요. 그러면 1-i의 제곱을 해주고 그거에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 먼저 처리하자 이겁니다. 제곱해주시면요.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둘이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i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요. 1과 마이너스 1이 찍찍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2i의 n제곱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처리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좌변 자리는 이렇게 처리하시고 우변 자리에 2n제곱이 뻔히 있거든. 그럼 약분해주면 좋잖아. 이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한다면 다시 정리. 좌변 자리는 2의 n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된 거고 우변 자리는 2의 n제곱 곱하기 i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놨다고 치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의 n제곱을 소구하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소구해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래. 이걸 만족하는 n자리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i는 순환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순환성? i가 있는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을 한 번 더하면은 마이너스 i고요. i를 한 번 더 곱해버리면은 1이 되고요. i를 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뺑뺑 돌죠. 이런 걸 i의 순환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i 같은 애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i도 순환성이 있어요. 4제곱하면 1입니다. 그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i에 대해서 보세요. 마이너스 i라는 애가 있어요. 제곱해볼까요?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또 곱하면 i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에 세제곱하면은 i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i 또 곱하면은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i에 4제곱하면은 1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아예 마이너스 i 또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뺑뺑 돕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i를 3번 곱할 때마다 i가 되는 거야. 그지? 3번 곱하면. 근데 정확하게는 4번을 곱해야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3을 또 더해도 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4제곱하면 1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3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7번 곱해도 마이너스 i인 거고요. 또 8번을 곱하면 1이에요. 거기다 또 3번을 곱해도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n자리가 있잖아요. 4k 플러스 3꼴이면 전부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세제곱해도 되고 4제곱하고 세제곱해도 되고 8제곱하고 세제곱해도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흔히 이거를 이제 잉여류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볼 일이 많지 않을 건데 나중에 수능 문제 중에서도 종종 이제 킬러까지는 아니고 꽤나 어려운 문제들에서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좀 뜬금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같은 거 보실 때 경우의 수 같은 거 헤아리실 때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잉여류라고 불러요. 잉여류라는 게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잉여, 남았다는 거야. 남은 거 가지고 종류를 분류하는 거야. 남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 나머지가 1인 놈, 나머지가 2인 놈, 나머지가 3인 놈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4K 꼴이 있는 거고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꼴이 있는 거죠. 모든 정수들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4K 플러스 3 꼴만 전부 다 i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K 플러스 3꼴 몇 개 있는데요?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4K 플러스 3꼴 몇 개 있는데 이 생각해보세요. 4K 플러스 3꼴이라는 건 4K 꼴에다가 3 더한 거죠. 그죠? 4K 꼴은 4의 배수죠. 그죠?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의 배수 몇 개 있죠? 당연히 4로 나누면 되잖아요. 25개 있겠네요. 됐습니까? 25개 있을 거 아니야. 4, 8, 12, 16, 20, 2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3 더하는 거라고. 그럼 마지막이 원래 100이었거든? 3 더하면 벗어났죠. 대신 뭐가 있어요? 0에다가 3 더한 게 또 생기죠. 그죠? 그래서 총 25개가 대문 변함이 없을 거다.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린다는 게 뭐냐면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복소수 있잖아. 복소수가 어떤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회전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복소수는 사실 회전을 의미해요. 회전을 의미해요. 이를테면 있잖아. 얘들아 봐봐. 여기에 실수를 놓고 여기에 허수를 놓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Z가 있으면 X 플러스 YI라는 표현을 썼다고 쳐보세요.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럼 여기 있겠죠. 그죠? 다시 X가 0이고 Y가 1이야. 여유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볼 문제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가 I가 되겠죠. Z는 I가 되겠죠. 그죠? I가 되면 여기 있는 거네요. X가 0이고 Y가 1이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제곱하면 뭐가 되죠? I 제곱이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인 상황이죠. 됐나요? 제곱했더니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네요. 됐나요? 됐나요? I 한 번 더 곱해 보실래요? 여기다가 I 한 번 더 곱하면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 무슨 마이너스 1이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내가 말 잘못해놓고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죠. 이해가세요?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I를 한 번 더 곱하니까 여기로 갔네요. 그럼 여기다가 I를 또 곱하면 어때요? I의 4제곱이죠. I의 4제곱은 1이죠. I의 4제곱 1이라는 건 X가 이 자리에서 X가 1이고 Y가 0인 상황이죠. 됐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I를 또 곱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거 좌표로 설명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한 수를 더 뜰 수 있어요. 한 술만 딱 더 뜰게요. 한 술만. 한 술만 더 뜨고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건 마무리할게요. 사실 내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너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져요. 확 보여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중간에 니네 그 삼각비 기억나세요? 삼각비? 삼각비? 사인 45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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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루트 2. 큰일 났네 이거. 코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죠. 그죠? 됐어요? 처음 봐요? 왜 낯선 듯한 표정을 짓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점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 9분이네요. 5분만 딱 더 하고 끝낼게요. 요 길이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45도니까요. 사인 45도가 빗변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코사인 45도가 빗변분의 밑변이라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2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할 수 있거든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Z를 X 플러스 YI로 본다고 치면은 얘가 나타내고 있는 점이 사실은 뭐냐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인 거예요. 봐봐. 재밌어. 봐봐.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믿고 봐봐. 한 번만 믿고 봐봐. 자, 요거를 계속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라고 부르기 귀찮으니까 W라고 할게요.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라는 기호 많이 쓰면 오메가. 이렇게 생겨. 약간 그 쭈꾸미 생각하시면 돼요. 쭈꾸미 같이 생긴 거 오메가라. W 아니에요? W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대가리가 있어요. 이렇게. 쭈꾸미가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자, 오메가가 있어요. 제곱해 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에다가 제곱한 거거든요. 되겠어요? 이거 제곱한 거거든요. 분모는 4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제곱했으니까 2죠.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얘네들 곱했으니까 2배 했더니 얼마예요? 4i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사라졌죠? 4분의 4i죠. i겠죠. 됐어요? i가 뭐였는데요? i라는 건 x 플러스 yi 꼴로다가 표현했을 때 x 자리가 0이고 y 자리 1인 거였죠. 이 위에 표현해 볼까요? 여기쯤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면은 얘는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해보실래요?
여기다가 오메가 한 번 더 곱하면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은요. 지금 해놓은 녀석에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면 됩니다. 즉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에다가 i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배할게요. 꼴보기 싫어, 그지? 2분의 분배했으니까요. 루트 2 i 될 거고요. 이 루트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됐을 거예요. 다시 쓰면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가 될 겁니다. x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y좌표는 2분의 루트 2겠네요. 됐을까요? 그런 점이니까 여기 있겠죠. 되겠어요? 한 번만 더 곱해볼래요? 오메가 4제곱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4제곱은 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i였으니까 i의 제곱이겠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45도 각도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 더 곱하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곱하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곱하면 여기 있을 거고, 한 번 더 곱하면 여기 있을 겁니다. 뺑뺑 돌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여러분 아까 뭐 봤냐면 요거 봤잖아요. 1 플러스 i에 n제곱꼴 봤었죠. 내가 이걸 보자마자 문제가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얘를요 루트 2로다가 나눠주면요, 물론 루트 2로만 나눈다고 하면 부동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루트 2에 n제곱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놨다고 치면 이거의 n제곱에다가, 즉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n제곱에다가 루트 2의 n제곱이 돼 있는 셈이잖아요.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얘예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게 유리화해 주시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이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면 i 될 거고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오케이? 6제곱하면 마이너스 i일 거고요. 8제곱하면 1이겠네가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얘 보자마자 아, n자리는 8의 배수를 기준으로 잘리겠는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재미없나? 그러니까 순환성 같은 걸 이용하면 재밌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45도씩 돌아간 거잖아요. 45도씩 제곱한다는 게 45도로 돌아간 거고, 얘는 90도씩 돌아가는 거고, 그지? 90도씩 돌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과 마이너스 1은 180도씩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도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180도씩 돌아가는 거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60도 각도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한 애들이 있다. 내가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만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애가 있어. 얘를 z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눈치채겠어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된다고요. 눈치채겠어요? 눈치채겠어요? 지금 설명들을 이용을 하면 이겁니다. 니네가 지금 머릿속에 삼각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원래 삼각비를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요게 x좌표는 2분의 1이고요.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놨다고 치면 60도 각도로 잡았을 때 요만큼이 2분의 1이에요. 됐을까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거 기억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60도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 60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60도 돌린 이 점. 됐습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60도 돌려서 얘면 60도만큼 한 번 더 돌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얼마가 돼 있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돼요. 궁금하면 계산해보세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돼. 말이 돼? 돼요. 실제로 제곱하고 또 제곱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z제곱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만 움직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쌤,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된다고? 돼요. 이렇게 돼요.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거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정도 수준에서의 복소수는 이 표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1 플러스 i 같은 것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처럼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돌릴 겁니다. 다른 애들은 여러분들 안 다뤄요, 거의.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하는 애들은 다 이런 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어요, 아예.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사라졌고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로 간다면 뭐 공학 수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학 쪽을 조금 더 딥하게 파고들면 상경계열도 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울 때 이거 배울 겁니다. 그 정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재밌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요. 니네가 그때 가서 만약 필요해서 배우잖아? 그러면 내가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 가서 배워보시면 대체로 교수님들이 수업을 더럽게 못해요. 교수님들은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지 연구를 잘한다고 이제 강의를 잘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자기만 알아 막 혼자 떠들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종종 한 대여섯 분에 한 분 정도 교수님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예, 한번 재미삼아 한번 봤고요. 26번 좀 아쉬워서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26번이 이거 오답률이 그래도 좀 높아요. 63.7%입니다. 이거 꽤나 높은 오답률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26번 정도면은 딸깍하면 풀리는 4점이거든. 근데 꽤나 오답률이 높죠? 자,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9의 x제곱에 더하기 4는 0이고요.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넥은 네 실근이 있는데 걔네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네요. 이거 델타라고 불러요, 델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D 된 거야. D 되기 전에 델타라는 애가 있어요. D가 델타가 된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랑 더한 거 5야. 이렇게 됐을 때 A 얼마임?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어진 조건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얘는 이 문제 자체의 특수성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4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차식 같겠지만 사실은 2차식인 거임. 2차식인데 변수가 x제곱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차식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내가 힌트로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근이 1이 근이잖아. 1을 대입해서 성립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성립해요. 근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3을 대입해서 성립했잖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 녀석의 근은요. 요거랑 관계없이 쓴다면 요 녀석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요런 꼴의 해를 가져요. 항상. 이런 꼴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알파 대입해 성립하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봐주신다면 이 문제를 살짝 쿵 치환해서 볼게요. 살짝 쿵 치환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치환한다고 다시 보시면 라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의 라지 x에 더하기 4는 0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될 건데 아까 이 녀석의 근은 뭐라고요? 이 녀석의 근으로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 입장이 돼버리면 라지 x 입장에서는 어차피 알파를 대입해도 알파 제곱이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도 알파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근이라는 것은 요걸 베이스로 했을 때 결국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생각해봐. 알파 대입하면 성립한데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성립한데 얘 입장에서 봐봐. 알파 제곱 대입하면 성립한데 하나로 퉁쳐지는 거잖아. 이해가세요? 베타 제곱 대입하면 퉁쳐지는 거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 즉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와 같다? 마이너스 붙어서 2a 마이너스 9와 같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5라고 줬으니까요. 이 자리가 5니까요. 그죠? 9가 넘어가면 2a는 14가 될 거니까 따라서 a 자리는 7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풀이 과정만 보자면 깔짝이 맞아요. 깔딱이 맞는데 이 생각을 해주는 게 솔직히 좀 빡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높기도 하고 그지? 자,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객관식 2개 보고 끝낼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20번, 21번 볼 건데 20번이 더 쉽거든. 20번 먼저 볼게요. (20번이) 더 쉬운데 오답률은 얘가 살짝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21번 같이 긴 1이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5번을 찍어요 많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20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px 플러스 2의 제곱해 놓은 것이 x-a와 x-2a에 더하기 4한 것과 같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죠. x에 대한. 네, 이랬을 때 모든 p1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p1의 합 이러는 거 보니까 p1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걔네들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우변자리 전개해 놓겠습니다. 우변자리 전개해 두시면 이 자리가 x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x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하기 2a 제곱에 더하기 4가 될 텐데 이게 완전 제곱식 꼴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진다? 판별식 따질 거다. 그죠? 판별식을 따져주시면 즉 d를 따져주시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 해준 게 0이겠지로 푸실 거다. 되겠죠? 계산 틀린 거 없죠? 네. 전개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16이고요. 즉 a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요. a 자리는 뿔맛 하겠네요. 됐나요? a 자리가 뿔맛하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결국 요식의 요 과정에 의해서 px 플러스 2의 제곱은 x제곱에 뿔마 12x에 요 자리 4 집어넣으면 어차피 16 될 거라서요. 더하기 곱하기 2 해주면은 32 더하기가 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런 꼴이에요 무조건. 따라서 이 녀석은 x 뿔마 6의 제곱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정리하면요. px 플러스 2는요. x 뿔마 6의 뿔마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택적 요소가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뿔마 고르시고 뿔마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얘가 가능한 게 뭐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x 빼기 6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요. 이 네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P1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다 넘겨주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PX가 그럼 뭐가 될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할게요.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뺐다고 쳐봐. 그럼 X 더하기 4가 되거나 X 마이너스 8이 되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 되거나 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다가 각자 1111 대입하시면 될 건데 1111이건 2222이건 100이건 다 더한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랑 더하면 없어질 거잖아. 다 어차피 합할 거니까. 그죠? 합하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8, 마이너스 8 사라졌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밖에 없겠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P1을 물어봤지만 P1과 관계없이 PX를 다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8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됐죠? 마지막 21번. 얘는 솔직히 기니디 문제 치고는 꽤나 쉬운 편입니다. 기니디 치고는 쉬운 편이에요. 조건이 쉬워. 일단은 뭐 기억은 대입하면 끝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건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fx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했고 요 녀석의 최소값이 5라고까지 얘기해 놨거든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문제는 그냥 최소값이 아니라 구간 1부터 2 사이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항상? 이거죠 문제는. 야 그럼 1부터 2까지가 어딘데? 1부터 2까지가 여기야 한 거죠. 끝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자리가 1과 2 사이에 갇혔어? 아니면 요쪽이야?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기억을 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2분의 3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A를 2분의 3으로 봐달라는 건데 이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가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5라고? 아 그러면 이 자리가 B인데 이 자리가 Y는 B일 텐데 A, B니까 그럼 최소값 5네. 맞아. 이렇게 바로 넘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니은은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니은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1이거나 1이 좀 더 오른쪽에 있거나 인 거죠. 그죠? 그럼 1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x가 1이 여기 있고 x는 2가 여기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왼쪽 끝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최소값이 f1인 겁니다. 이게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1이 여기 있으면. 그게 5인 거죠. 그죠? f1은 뭔데요? 1 대입한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b한 건데요. 그게 5예요. 니은에서는 결국 b는 하고 정리했으니까 뭐 b는 하고 1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오른쪽으로다가 이항시킨 걸 계산하시면 될 건데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맞네요. 끝. 이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1대입하면 최소값이겠네. 인 거고. 디귿은 어때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분의 29래요. 최대값을 이제 또 떠들고 앉았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셋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a 자리가 디귿 얘기인데 최대값을 a 자리가 1부터 2까지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최대값 구하시고요. 그죠? 요 범위에 있을 때 최대값 구하시고 요 범위에 있을 때 최대값 구한 다음에 제일 큰 애 고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a 자리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3분 안에 끝낼게요. 그때 이제 b가 5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b가 5가 되는 거니까 fx가 b가 잠깐만 b가 5가 되니까 그치 b가 5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최대값 물어본 거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본 건데 이 자리가 5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a 자리가 1과 2 사이인 거니까 5를 더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보다 크거 나왔고 7보다 작거 나왔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누군데요? 7. 이 경우는 최대값 a 플러스 b의 최대값 7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a 자리가 1보다 작을 때 볼게요. a 자리 1보다 작을 때 보시면 아까처럼 얘입니다. 그냥 요걸 딱 채택해 버리시면 돼요. 요걸 채택해 버리시면 돼요. a 자리가 1보다 작으면 요걸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또 떠들었는데 a 플러스 b가 들어갈 자리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3의 a에 플러스 4가 됩니다. 어쨌든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묶였다고 치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반의 제곱. 즉 뭘?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한 번 더하고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9는 얘랑 더해서 밖으로 내쫓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자리가 2분의 3이 딱 됐을 때 그때 4분의 9 더하기 4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a가 1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2분의 3을 못 넣어요. 2분의 3을 못 넣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해 최대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클 때가 1을 넣어야지 최대값이 나올 건데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을 못 넣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안 가져요. 만약에 이걸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주면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1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클 거예요. 오케이? 제일 클 건데 걔가 얘예요.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값이 나오진 않겠고요. 요거는 그냥 드랍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라는 건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요 자리가 이제 x가 2일 때니까 x가 a일 때니까 a가 2보다 크다라는 건 2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x 이퀄 2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x 이퀄 1이 한 요쯤 있겠네요. 그럼 1 대입한 게 제일 크겠네요. 이건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일 거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값이 F2가 되고요. F2가 5인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다면. 됐죠? F2가 얼만데요? 저따 2 대입한 거라 2-a의 제곱 더하기 b가 5가 된 거고요. 그죠? 전개하고 정리하실 텐데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b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a 넘어서 더하기 4a 더하기 4 넘어서 더하기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는 여기다가 a 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5a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 묶는 게 나의 목표인데요. 마이너스로 얘네들을 묶어본다고 치면요.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5a가 있죠.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중간에다 뭘 낑겨 넣을 거예요. 뭐? 이 녀석의 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즉 4분의 25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는 계산을 요 중간에 집어넣었다고 치고요. 마이너스 1과 요걸 묶어서 밖으로 내쫓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됐죠?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아까는 a가 1보다 작을 때였으니까 2분의 3을 대입 못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2보다 클 때니까 대입할 수 있죠. 2분의 5를. 그죠? 대입했을 때 최대가 얼마 나와요? 4분의 25 더하기 1 나와요. 이게 얼만데요? 4분의 29겠네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있어요. 뭘로? 4분의 29가 있어요. 그럼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더 크니 물어보시면 되는데 얘는 4분의 28이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분의 29가 되겠다. 맞나요? 이것도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 볼 거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끝!